엄마,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캄보디아로 떠난 지 딱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제 아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을 28배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올해 32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대학을 갔고 군대를 다녀왔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30대 초반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들을 재촉한 적이 없습니다. 준혁아, 천천히 해. 엄마가 있잖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아들의 학원비를 대고 자격증 시험 응원했습니다. 준혁이는 효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항상 제게 먼저 주려 했고 제 생일이면 꼭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 석 달 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나 취업됐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기업인데 월급도 좋고 숙소도 제공해준대.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준혁이는 그동안 수십 곳에 떨어지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결혼까지 하는데 자신만 뒤처진다고 자책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해외잖아. 엄마 걱정돼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동남아 진출이 대세래. 거기서 경력 쌓으면 나중에 한국에서도 좋은 회사 갈 수 있어. 그리고 엄마, 나 이제 돈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 드릴 수 있어. 준혁이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이제 날개 달았네. 엄마 믿고 다녀와.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가는 준혁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매일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여기 날씨 진짜 덥다. 오늘 현지 음식 먹었는데 맛있어. 회사 사람들도 다 좋아. 엄마 걱정 말고.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낯선 건물 앞에서 찍은 셀카 현지 음식 사진, 숙소 사진. 저는 하나하나 저장하며 아들이 잘 지내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교육 때문에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짧은 메시지만 몇 차례 오다가 90째 날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계속 카톡을 보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 걱정돼. 한 번만 연락해줘.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새벽 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아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 으악. 준혁아, 준혁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살리고 싶으면 잘 들으세요. 한국어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들이 왜 그래요? 아들분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살려주고 싶으면
한국 돈 5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48시간 안에. 5천만 원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로 번 돈은 다 아들 학원비로 나갔고 제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든 집을 팔든 48시간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엄마, 준혁아, 우리 아들 때리지 마세요. 제발.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돈 보내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48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연락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은 죽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아, 우리 준혁이.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저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은행원이 제 통장 내역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소득이 불규칙하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담보가 있으세요? 집은 전세집이에요. 그럼 대출이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은행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업체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야.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얼마나?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미안해. 요즘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여유가 없어. 1명, 2명 모두 사정이 어렵다며 돌아섰습니다. 몇몇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 동료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순희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들이 해외에서 사고가 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동료들은 각자 10만 원, 20만 원씩 보태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00만 원. 제 통장에 500만 원을 합쳐도 80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미 2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젊은 형사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했어요. 돈을 보내래요. 5천만 원을. 저는 울먹이며 그날 새벽의 전화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최근 캄보디아 사기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거부하면 폭행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절대로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아들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돈을 보내도 아드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저희가 외교부 대사관과 협조해서 구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48시간이래요. 이미 24시간이 지났다고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제범죄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도 공조해야 하고, 그럼 우리 아들은 죽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누구도 제 아들을 당장 구해주지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졸업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4살 준혁이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가 그렇게 기뻐하던 아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때 준혁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그 국제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돈 준비됐습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는데, 그럼 아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계좌로 입금하세요. 아니면 또 아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처절했습니다. 으악, 엄마 살려줘. 준혁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구해줄게.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돈 보낼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남자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베트남 은행 계좌였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나머지는 이틀 안에, 아니 사흘 안에 꼭 보내드릴게요. 제발이요. 저는 통장에 있던 500만 원과 모은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그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받으셨죠? 제발 우리 아들 풀어주세요. 나머지 돈이 들어오면 풀어줍니다.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대사관에 수색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서요? 우리 아들 찾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돈은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요. 800만 원이 전부예요. 제발 우리 아들 보내주세요. 800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 3천만 원은 더 보내야 합니다.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끊김. 그리고 이틀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도 사기범들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돼서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최순희 어머님 되십니까? 네. 아드님 최준혁 씨를 푸놈펜에서 보호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 뭐라고요?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 작전을 펼쳤고 불법 사기 조직 건물에서 한국인 17명을 구출했습니다. 아드님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요? 네, 외상은 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대사관에서 보호 중이고 이번 주 안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흘 후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울먹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들.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검증도 안 하고 갔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한 건데. 됐어, 됐어.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야. 그걸로 됐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준혁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답니다. 숙소도 주고 밥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권을 압수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불법 도박 사이트 고객 유인 업무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맞았어요. 전기 충격기로. 그리고 가족들한테 돈 요구하라고 협박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돈 보냈다는 걸 알고 놈들이 더 요구했어요. 근데 엄마가 더 이상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지나갔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 엄마가 보낸 돈은요? 됐어. 돈은 다시 벌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살아 돌아온 거야. 준혁이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갑자기 놀라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준혁이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전했습니다. 엄마, 이제 해외는 안 가요. 엄마 곁에서 일할래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건강하고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안전하게 있는 것이라는 걸.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엄마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준혁이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저와 함께 시장에 갑니다. 제 반찬 가게를 도와주면서 저와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제법인데?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다른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 쉬운 돈벌이를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하세요. 돈을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길,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캄보디아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 황혼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 황혼이었습니다.